자, 요게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자, 어, 자, 셋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해시 셋. 얘는 순서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해요. 자, 해시 셋을 쓰실 때는 자, 해시 셋 보시고 여기다가 스트링 셋은 new 해시 셋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기능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add가 있고요, content, 그 다음에 size, 그 다음에 remove, 자, clear가 있습니다. 자, add는 마찬가지로 추가하는 거고요. df.ad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쪽에다가 뭐 0이든 철수든 넣어서. containts는 이제 포함 여부, set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크기, remove는 삭제, 그리고 클리어는 전체 삭제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아까 쓰실 때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해시 set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string, 그 다음에 set은 new 해시 set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이건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조금 이걸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예제 같은 것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참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이제 우리가 그 오토 임포트를 써줬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고, 아무튼 add와 컨테인츠와 사이즈, 그 다음에 remove, clear라는 게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ap이라는 게 있어요. 해시맵이라는 게 있고요. 자, 쓰실 때 해시맵, 그 다음에 스트링 인티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통 그러니까 키와 밸류 값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기능에는 이제 put이라는 게 있어요. put은 추가고요, 사이즈는 크기고요, get은 가져온다. 그 다음에 contains, 자, key라고 하면은요, 포함 여부, remove는 삭제, clear는 전체 삭제입니다. 그래서 추가하실 때는요, 자, map 하고 put,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맞춰줘야겠죠. 자, 철수,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정수,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다음에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이즈는 get은 가져온다라는 건데, 자, get이라고만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철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키값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콘테인트 키라고 하면 이제 포함 여부, 포함이 되어 있냐를 말하는 건데, 맵, 그 다음에 콘테인스, 자, 키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만약에 0이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은 결과는 뭐야? 자, 우리 요 안쪽에는
철수 하나만 들어있는데 지금 0을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라고 나온다? 얘는 fals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remove는 삭제입니다. remove 철수라고 하면은 삭제가 되고요. 자, clear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삭제. 이렇게. 요게 이제 해시맵과 셋,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총 했고요. 요거에 대한 예제는 제가 예제라기보다는 좀 개념들 이런 거는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린트 이렇게 하면은 10, 20, 30이 어디에 들어간다? N1, N2, N3 이라는 변수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배열 형성.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반 반복문을 통해서 자, 일반 포문을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int i는 0. 자, i가 어디까지? 길이 전까지. 그러면은 얘는 0, 1, 2니까 얘의 길이는 뭐야? 3이죠. 그럼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반복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0, 20, 30 들어갔죠? 이게 일반 소문. 그 다음에 자, 좀 더 향상된 반복문. 얘는 뭐 일반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행하면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n 자, 올이라고 하는 이 배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10, 20, 30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 안에 이 값이 차례대로 10이 처음에 n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안쪽에 반복문을 한번 순회합니다. 한번 돌아요. 그러면은 요 n은 현재 뭐예요? 10이죠? 이 올 안에 있는 배열 안에 있는 첫 번째 값을 꺼내서 요 n에다가 넣어줘요. 그 다음에 요거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할 거 없죠. 그러면 그 다음 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 값은 뭐야? 20이죠. 그럼 10 나왔고 2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출력하면 20 출력이 되고요. 또 30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n은 결국에 이제 30이겠죠? 그러면 요 값인 30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값이 없기 때문에 반복문은 종료가 됩니다. 요게 좀 더 향상된 반복문이에요. 기존에 있는 폼과 달리. 이런 것들 뭐 필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8 A목이 1. 자, 8 A목이 2. 총 A목이 3.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클래스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활 만들고 총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무기 작동. 자, 그러면은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필요하겠죠. 자, 전 여기다가 abstract 클래스 무기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보이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단 한 개라도 추상 메서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추상 메서드를 가졌죠. 그러면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메서드가 여기 안쪽에 있어야 하는데, 구현이 필요 없는 경우에, 그때는 추상 메서드를 만들면 좋아요. 자, 그리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이 추상 메서드로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면은 무조건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작동이 되면은 카리 작동이라고 나오게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얘네를 실행을 하면은 카리 작동, 화리 작동, 총이 작동. 왜 이렇게 작동되는지는 아시겠죠? 자, 배열에 담기. 배열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무기. 자, 무기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포문으로 그냥 int i는 0, i가 어디까지? 무기들의 길이 전까지. 무기 A는 무기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행. 하면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쪽에 만약에 내가 abstract void라고 이렇게 추상 메서드로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면은 존재하면은 이 클래스는 앞에다가 abstract 즉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를 구현을 했지만 이 안쪽에 이 메서드를 무조건 추상 클래스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구현 메서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상 클래스 안에 이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물려받은 클래스 우리 앞에 보고 있는 스크린 화면 기준으로는 칼 클래스는 무기 클래스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작동 메서드는 뭐야? 추상 메서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서드 오버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추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죠. 그러니까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이면은 추상 클래스라는 거예요. 추상.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이 추상 클래스 abstract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검색을 해보시면서 설명 듣고 또 집에서 검색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죠. 아무튼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자, 올려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자, 제너릭이라는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화가 한 명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파는데 이 사람의 특정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그림만 그려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상단에 구매한 사람의 이제 이니셜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렇게 남겨요.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요청을 받으면은 그리고 요청을 받으면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매번 그릴 때마다 결과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 똑같은데 이니셜 부분만 달라요. 왜냐면 이걸 요청한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당신이 그린 그림을 난 사고 싶다. 그래서 그림 2000점을 좀 그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화가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림 하나를 이걸 그리는데 이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얼마나 걸린다? 하루. 자, 2000점이면은 2000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2000점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이제 한 점을 그려주고 복사를 해줘도 오케이래요. 이해되시죠? 복사해도 된다라는 요청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완전 땡큐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몇 장 그림이 된다? 한마디로 객체를 2000개 찍어냈는데 클래스가 몇 개 있으면 된다? 하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자,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완성인가요? 미완성인가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그림은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죠. 자, 이 사람이 그림을 완성하고 복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니셜까지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몇 개 복사한다? 2000개 복사해요. 자, 근데 이 2000점을 복사해서 줬는데 이름이 같아야 다 다르겠죠, 이름이라는 게. 그러면 2000개를 복사한 이거를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 해당 이니셜을 가진 사람들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못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 좋냐? 아니면은 이렇게 미완성된 게 좋은 거예요? 완성된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완성된 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특정 부분은 미완성인 게 훨씬 더 활용도가 좋다. 이 그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이 그림은 자, 그러니까 이니셜이 KGY라고 하는 그 이니셜인 사람들한테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누군가 오면 즉시 뭐 한다? 이니셜만 해서 이름만 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제너릭이라는 거는 미완성 클래스예요. 미완성 클래스. 자, 클래스 저장소. 얘는 모든 걸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 데이터. 자, void set system.set 데이터는 데이터. 자, 나중에 예제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또 일단 참고만 해서 한번 보시고 예제를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장소 여기에다가는 전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a.set 그 다음에 int kname int a.get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t라고 붙일게요. 자, 자, 클래스 저장소는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죠. 왜? t하고 get 이쪽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자, 여기에 이제 t 쓴 거는 이제 위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클래스 저장소 t라고 쓰는데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클래스는 t라는 값이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된 클래스다. 이거 자체로는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미완성인 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요거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new 저장소 인티저. 자, 이렇게 하는 순간 마지막 퍼즐 조각은 맞춰준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간다? 얘가 t랑 치환이 되면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제너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장소를 int 버전, 무슨 버전, 무슨 버전 이거를 미리 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앞으로 누가 주문할 줄 알고 이 이니셜이라는 걸 다 만들어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일부러 미완성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new 저장소 인티저 이렇게 조각을 딱딱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게 제너릭이라는 거예요. 제너릭이라는 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예제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참고 한번 하시고. 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를 설명드릴게요. 인터페이스. 자, 이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요. 이거 외우세요. 자, 지금 인터페이스에 대한 엄청난 사용 기법이나 그런 거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개념만 배울 거고요. 자, 이 인터페이스는 클래스고, 클래스랑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구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현은, 자, 상속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클래스, 메인, 퍼블릭, 스태틱, void, 메인에, 스트링, args, 사람, 변호사, A, 변호사. 자, 이 코드가 실행되게 달래요. 자, 홍길동은 뭐예요? 홍길동은 지금 A 사람, 자, 지금 이 A 사람은 뭐랑만 연결이 가능하다? 사람이랑만 연결이 가능해요. 그럼 홍길동은 뭐예요? 사람이어야겠죠? 그쵸? 자, 클래스 사람 해놓고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지금 A 사람에 누구 연결되어 있어요? 홍길동 연결되어 있어요. 홍길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한마디로 말해서 홍길동이 A 사람에도 연결되어야 되고요. A 변호사에도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은 변호사이기도 해. 그러면은 클래스 홍길동, 그 다음에 익스텐즈 사람, 그 다음에 변호사, 그죠? 변호사 얘도 클래스니까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죠. 그죠? 근데 자바에서는 뭐야? 다중상속이 불가능해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임플리먼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현이라고 해요. 그냥 상속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점 정리. 자, 이걸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는데요. 홍길동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람으로도 취급이 되고, 자, 변호사로도 취급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는, 자, A is B라고 자바한테 알려줘야 홍길동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홍길동은 변호사야. 사람 변호사, 뭐, 아까 좀 전에 쓴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자바에서는 상속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 임플리먼트라고 써준 다음에 이 뒤에는 변호사는, 이제 특이한 클래스만 가능해요. 이게, 자, 클래스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여기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줘야 돼요. 자, 인터페이스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클래스랑 같아요. 자, 인터페이스는 뭐다? 그냥 클래스랑 똑같다. 구현은 상속이랑 같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 여기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 A 사람 A new 이랬다. 자, 그 다음에 변호사 A 변호사 A 그 다음에 시커이사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은 사람이어야 하고 변호사로도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H과 뭐 이거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홍길동은 사람, 홍길동은 치과의사, 홍길동은 변호사, 홍길동은 성화봉송자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어딘가에서는 뭐 또 학원의 학생 그리고 또 어디 가서는 이제 뭐 직장 선배 그쵸? 일 수도 있겠죠. 자, 하나의 존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다형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자바에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막혀 있어요. 홍길동이 홍길동으로 취급되는 거를 오케이.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 그 다음에 홍길동이 변호사로 취급되는 거. 즉,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클래스 홍길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요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클래스 홍길동 뭐 익스텐드 그 다음에 뭐 사람 변호사 이거 안 하고 사람 변호사 치과의사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싶지만은 자 다중상속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쓰고 뭘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임플리먼트를 써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클래스 사람 그 다음에 자, 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클래스 변호사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는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로 써줘야 돼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치과의사 그 다음에 성화봉송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는 규칙이 있어요. 100% 추상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자, 인터페이스는 100% 구상 클래스에는 추상 메서드의 개수가 없어야 돼요. 자, 보이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잖아요. 보이드하고 이제 그 메서드의 이름을 적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구상 메서드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다가 abstract라고 붙인 거 있죠. 이거를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규칙이 뭐냐? 규칙이 뭐다? 100% 추상 메서드로만 구성이 되어야 돼요. 자, 구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abstract가 없어야겠죠. 그런 클래스들은 추상 메서드의 개수가 없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아직 안 했는데 이거는 올려드릴게요. 이걸 볼게요. 자, 클래스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 구상 클래스에는 추상성 0%, 추상 클래스는 0에서 100%, 인터페이스에는 100%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의 개수는 여기는 구상 클래스는 0개 존재하면 안 되고요. 추상 클래스에는 0개에서 n개 가능하고요. 자, 인터페이스에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여야 된다. 구상성은 100%, 0에서 100%, 0%. 반대예요. 자, 구상 메서드의 개수. 모든 메서드가 구상 메서드여야 돼요. 자, 부모에게 추상 메서드를 받은 경우 오버라이드 필수.
얘는 0개에서 n개. 인터페이스는 존재하면 안 돼요. 단 추상 메서드는 이 인터페이스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입니다. 자, 구상 클래스. 다른 클래스에서 다양성 제공자로 쓰일 때 얘는 익스텐즈. 그 다음에 얘도 익스텐즈.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트라고 써야 돼요. 객체화 가능 여부. 가능하고요. 자, 우리가 앱스트랙트라고 붙여줬으면은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객체가 불가능하다. new하고 뒤에 적는 거 있죠? 객체 만드는 거? 그게 불가능해요. 추상 클래스를 할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다. 인터페이스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다중 상속할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프라이베이트라는 걸 쓸 수가 없다. 아무튼 요거 정리한 거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고요.